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와, 111회. 네네. 우와, 대단합니다. 일자가 연속 3개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로또 복권을 지금도 사고 있는데 항상 그 일자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름에도 일자가 있고 생일에도 일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자주 쓰는 번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인데 일이 3개나 겹치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뭐 4자가 뭐 자주 보이면 뭐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뭐 영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일자가 자주 보이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자, 오늘도 111회를 맞이해서 우리 또 세 분의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네버엔딩 스토리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회가 다녀온 야수입니다. 그렇죠. 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예. 그 집회에 갔다 오셨군요. 다 제 덕분에 저 보려고 야. 그렇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네네. 모이셨더라고. 혹시 뭐 그 김용민 PD님으로 착각해가지고 뭐 사인해주고 그런 적은 없으시죠? 그런 사람 2명 있었어요. 있었죠. 멀리서 보면은 얼핏 보면은 느낌이 좀 살짝 비슷해가지고 꾸준히 본 사람 말고 슬쩍슬쩍 본 사람 중에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때 그 열기 어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마차님한테 또 토스를 해주시군요. 리포터. 집회 여신, 그렇죠. 역시 또 집신. 거의 뭐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회 여신, 집신. 예. 얼마나 좋았는지 아주 그냥 그 집회 이후로 개나리처럼 활짝 폈어요. 노란색 옷을 입고 오신 우리 마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가장 빅 이슈가 사실 그 집회였죠. 네. 예. 어떠셨죠? 진짜 많은 사람이 오셨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네. 지난번 집회보다 예.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방향으로 딱 돼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준비도 다 잘 돼 있고. 네네네. 십자가. 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네. 식당들을 다 거덜냈었던 거예요. 주변 상권에 네.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됐네요. 예. 재료가 없어서 난 못 거덜냈다 그래갖고 예. 그게 거들 어떻게? 재료가 다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방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고루 다 간 거예요. 좋네. 그래서 그쪽 상권에 아주 재료가 광범위하게 그러네요. 네, 다 장사가 잘 됐다는. 광화문 노인 아저씨들은 술 한잔 마시고 싸우고. 보통 이제 햄버거집 네. 가서 주들끼리 싸우고. 담배 네. 피우고 네. 보통 이제 뭐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길에서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여기 이번에 거기 집회 오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다들 그 주변 식당에서 또 이렇게 또 네. 식사도 하시고. 집회에 나가면 마차님이 허리 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계속- 마차님 하면서 인사하러 다니시느냐고. 진짜 불쌍하더라 진짜. 영광입니다. 네. 대선 주자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야, 저 바로 옆에 앉았어요. 부럽네요. 인지도가 엄청나시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 근데 반가워들 하시니까 예. 또 저희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야. 저는 이게 저한테 인사하신 분한테 네네. 마차님을 소개를 안 해주거든요. 어. 근데 약한 게 저 독일에서 왔어요. 저 호주에서 왔어요. 이러면 나만 보고 가는 건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숨어 있는 마차님한테 저를 밑에 앉아 있어요. 인사해. 야. 저희 회사에서도 교포 분 저기 출장 왔다가 네.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와. 야, 진짜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해외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오죠. 이렇게 또 그게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해외에서 보면 진짜 답답해서 미치거든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 정말 막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막 답답해가지고 사실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너무 가고 싶어서 네, 같이 밖에서 뭐 보면. 하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거는 우리 노정현 선배님이 MC를 보시더라고요. 일부 하시고 한때 이 네버엔딩 스토리에 맞네. 저를 대신해서 땜빵 멤버였죠. 땜빵 멤버가 그 큰 행사에 MC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김일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네. 제 땜빵이 가서 사회 볼 정도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00만 명 이상 모일 때 그때 아마 섭외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또 살짝 본인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춘기입니다. 네. 월남.
월요일의 남자. 아, 이 이거- 방송은 월요일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월남 방송 그만하세요.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른다니까. 월남 녹음. 네네. 월남 월남 녹음. 녹음. 네. 오사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길을 걷다가 최근에 개과천선. 새날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진보의 길을 걷고 계시고 근데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갑자기 바뀌신 분들이 강력해. 그리고 그 네. 방송을 듣고 오사춘기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어디? 레알. 왜냐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방송으로 네. 저쪽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구나.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방송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죠? 네. 집안일 열심히 하다가 네네. 라디오 잘못 들어서 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 아까 잘못 보낸 척하면서 이렇게 새가 날아는 날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세요. 그러다 듣다 보면 바뀌는 거야. 저희 둘째 매형이 네네. 저의 타겟입니다. 어. 저희 둘째 매형은 나경원 씨한테 기부라고 하나요? 그 돈 정치 후원금? 후원금? 네. 후원하고 싶다고. 어. 그러다 멱살을 한번 잡혔다고. 어. 그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네. S 자동차에 다니시거든요. 네네네. S 자동차 우리나라 섹시하죠. 알죠, 자동차 알죠. 회사 별로 없죠. 그렇죠. S가 2개 들어가냐 하나 들어가냐 약간 궁금하긴 우리 한데. 매형 네. 멱살 잡혔다고. 우리 네. 누나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뭘 어떻게 해. 일로 오면 잡혀야지. 되지. 네. 조만간 또 데려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가국 목사님처럼 제가 잘 안수해가지고 여기서 잘 정착하게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팬티는 제가 깨끗이 빨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집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돌아오라 땡땡땡. 뭐 거기서는 이제 뭐 많았잖아요. 뭐 돌아오라 손석희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방송국 이름들도 있었고, 뭐 돌아오라 검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꼭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돌아오라 나의 날씬했던 몸매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고 싶은 돌아보고 싶은 그걸로 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가위바위보 돌아오라 하시죠. 땡땡땡. 자,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근데 원래 집회가 끝나면 마차님께서 원래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떤 거? 1등이요? 1번으로. 1번으로? 근데 그럼 오늘은 집회 네.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서 네네네. 그렇습니까? 자,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데뷔로 돌아오라 땡땡땡. 자, 제가 3번입니다. 예, 1번. 1번. 마차님 1번. 빨리 하고 퇴근해. 2번입니다. 2번. 제가 끝나야 다들 퇴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먼저 우리 마차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버 엔딩 스토리 111회 돌아와요 땡땡땡 마차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돌아와요 손석희 이거를 네. 집에서 출력을 해왔잖아요. 돌아와요는 너무 그거잖아요. 부탁하는 거 같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돌아와요라 그랬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이고. 그러니까요. 돌아와요. 네, 돌아오라 손석희. 예. 사실 근데 JTBC에서 이걸 먼저 딱 나왔을 때 저는 JTBC에서 그걸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재방 3방 할 때는 유튜브에 오르고 할 때는 좀 편집을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걸 당연히 손석희 사장도 봤고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 기자가 이번 주에 똑같이 또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되게 웃겼던 게 옆에 또 아저씨가 같은 기자가 섰는데 이번에는 언론 개혁 거기 아저씨가 계속 밑줄을 긋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너무 밑줄 웃겼어요. 쫙! 네. 느낌표 2개. 방송을 활용할 줄 아시네요. 근데 JTBC에서 뭐 아저씨를 저리 가라고 하거나 이걸 안 하니까 네. 계속 보여주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돌아오라 어쩌면은 시리즈를 그 기자분이 일부러 그런 분들 있는 데서만 그러게. 촬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짜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부러. 신박하다, 요즘 신박해. 그 집회 나가면 시민들 센스가 진짜 쩔어요, 진짜. 정말. MBC가 취재하고 있으면 뒤에서 합창을 해줍니다. MBC 잘한다. 맞다. MBC 잘한다. 그쵸. 해주고 막 이렇게 그 채널 A 같은 거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잡죠 막. 예. 네. 뭐라고 하고 살벌하게. 살벌해요. 난 밑에 되게 웃겼었던 게 뭐 번외 얘기인데 홍정욱 딸이
그 마약 들고 와서 이제 걸렸잖아요. 네네네.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유 상장 들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막 그 얘기 맞아. 그거 저도 봤어요. 댓글 중에 마약인이 다행이지 마약- 표창장이었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다. 뻔했다고. 마약이니까 그 풀어줬지. 어. 표창장 2개만 들고 왔으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근데 그 마약도 3kg 정도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근데 저도 검색을 해보면은 기사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뭐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누가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몇 킬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가 킬로그램보다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오피서라고 하나 그 단속하시는 그분이 상당량이라고 했어요. 예. 굉장히 상당량이라고. 근데 그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kg짜리 뭐를 가방에 넣는다는 게 그쵸. 쉽지가 않거든요. 야. 아령 3kg도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령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를 다 그 마약으로만 갖고 이제 온 거예요. 마약 3kg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범죄할 때도 항상 보도되는 거 보면은 키로수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이게 심각한 범죄고 10만 위험한 애인지 명한테 알려주니까. 10만 명한테 한꺼번에 투여. 이렇게 보도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자는 무슨 뭐 선거 자금 때문에 가져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솔깃한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홍정욱 집안의 배경을 봤을 때 네. 얘를 카와 쳐주고도 남을 정도의 남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이고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실 표창장보다 훨씬 더 중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이 제가 그날 홍정욱 딸 실명을 밝혔잖아요. 그 방송에서 밝혔었거든요. 그 앞방송에서. 그런데 그 SNS에서 보니까 SNS에서도 그 사실 검색을 해보면 홍정욱 딸 이름이 다 나와요. 셋 이름이 다 나오는데 네네. 첫째가 지금 사고를 일으킨 거거든요. 앞으로 그 2명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아직 2명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애가 아직 19살이잖아요. 예. 12월이 되면 넘어가니까 2달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실명을 썼다는 이유로 그 바로 그쪽 법무팀에서 그러니까 SNS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고 네.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조민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 언론을 가진 사람의 힘과 아닌 사람의 힘이 여기서 너무 갈리는 거예요. 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마약도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약 방송을 엄청 봤어요. 마약 방송. 그러니까 미국에서 음악하는 애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네. 그 마약이. 그죠? 맞아. 그 예.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약 해본 애가 다 그런 거 얘기 설명을 해줘요. 이건 증상이 어떻고 막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마약인데 우리한테 보도될 때는 어떤 분은 뭐 공부할 머리 때 먹는 좋아지는 약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다이어트 때도 쓰인다. 뭐 이런 것만 그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그 끝에 조금 그 있는 기능을 되게 부각해서 기사를 써요. 심각하지 않게 표현하려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코카인에 누구는 10배고 누구는 100배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센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RS 그래갖고 세금 뭐 그다음에 그 마약 단속국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탑 중에 탑 1급 마약으로 취급하는 게 바로 그 홍정욱 마약. 딸이 가져온 애들을 애더럴이라고. 진짜 이게 사실은 그 따님이 안 갖고 와도 일반 사람이 갖고 와도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왜 피 안 뽑았냐? 그쵸? 왜 소변 안 했냐? 당연하죠, 왜 그거. 모발치쳤냐? 예. 당연하죠. 왜냐면 그게 갖고 다니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국 바로 구속을 안 하면 외국 가서 이걸 다 뺀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 링거 맞고서 피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그래서 원래 마약은 무조건 구속 수사예요. 무조건 잡아다가 가둬놓고 피 뽑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본적으로 무조건 일단 구속을 하냐면 마약 사범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약을 어디에서 샀는지, 만약에 그걸 들여왔으면 어디에서 하려고 했는지, 그렇죠. 누구랑 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구속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일단 석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일반적인 마약 사범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처음에는 하버드를 나왔다 이렇게 오보를 나왔어요. 거기 안 나왔어요? 하버드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왜 혼동이 됐냐면 홍정욱이 어디지 초트?
예, 추어트 로즈마리. 네. 예. 초트 로즈마리 거기에 어. 나왔는데 거기는 고등학교거든요. 예. 고등학교 동문인 건 맞아요. 내 음. 딸이 동문이 됐다. 이게 오바가 돼가지고 하버드가 됐는데 예. 하버드가 간 게 아니라 그 리거시라는 거 있죠. 예, 리버럴 아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가 다니는 데는 버나드 여대라고 예. 어. 네, 뉴욕에 있는 거야. 예, 그래요. 이 리버럴 아츠. 근데 이게 여기도 얘가 명문이에요. 괜찮아요. 명문인데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그 음. 리거시라는 그 있잖아요. 아 리더럴인가? 예,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8개 이제 아이비 리그가 있어요. 그거 말고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컬리지라고 하면 전문대 예. 이렇게 약간 네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화 여대나 이런 것도 옛날에 무슨 학교 보통 뭐 학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보성 무슨 무슨 학당 예, 이렇게 네네네. 시작을 해서 했듯이 컬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약간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아서 컬리지라는 이름을 계속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리버럴 아츠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학생 수가 한 과에 5명에서 8명 정도 돼요. 많지 않네요. 와, 재밌겠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컬리지다 보니까 옛날에 학사만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석사, 박사도 같이 주면서 그래서 이제 바스턴 유니버시티가 있고 바스턴 컬리지가 있어요. 같은 바스턴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스턴 유니가 되게 셀 것 같잖아요. 바스턴 칼이 더 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리버럴 아츠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스미스. 그런데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 그 딸이 나왔잖아요. 스미스 컬리지. 그래서 뭐 컬리지 그러면 에이 진짜 뭐 우리나라 좀 약하네. 약간 전문대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인데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미국 교육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리버럴 아츠가 되게 비싸고 그리고 학비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근데 저는 리버럴 아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들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얘네 엄마가 버나드 여대를 나왔으니까 동문이라서 가점을 받고 들어간 케이스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에는 그게 써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네 일가 친척 사돈의 발전 엄마 아빠가 이 학교를 다녔었냐라고 표기를 하는 난이 거의 모든 대학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어드밴티지도 당연하죠. 그게 원래 이제 절차가 그런 거니까 뭐 아니 절차가 그게 문제상 아니라 있기는 그러네. 그게 되게 재수 없는 거예요. 네 집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세탁소를 하더라도 애가 공부 잘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집안을 보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없는 거를 막 해가지고 뭐 엄마 빼고 한 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원래 그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어서 체크하고 들어간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뭐라고 할 상황은 그 아닌 정도면 것 빼기 같지 않을까. 작용을 좀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얘가 이제 버나드가 저쪽 뉴욕도 동부 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타고 온 거는 하와이에서 타고 왔단 말이에요. 하와이 직항을 탔어요. 근데 뉴욕에도 직항이 있는데 왜 굳이 하와이에서 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뉴욕에서 하와이까지는 한 7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아 그거는 100% 우리 외국 많이 다니면 100% 아니야. 아니 그게 하와이에 리합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리합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에 나오는 리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수 있잖아요. 에이미 와인. 그 사람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하와이에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센터가 있어요. 네, 그 센터가 하와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미 중독 이런 거를 집안에서 알고 치료 중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싸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다 그거는 이거죠. 이제 rehabilitation이라고 해서 rehab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활, rehab center, rehabilitation.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이제 수영장 이런 데서 물로 이렇게 테라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정신병원이야, 정신병원. 무슨 뭐 리해브. 그래서 야, 우리 오사춘기님이 딱 적절한 시기 잘 들어온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해외 관련된 게 많아. 요즘 그 자제분들이 거의 다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돼가지고. 예, 아주 적절할 때 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가방 깐다고. 걔가 봤을 때는 제가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몇 번의 혜택을 받았다. 근데 요즘 그 세관에서 그 마약 탐지견 있죠. 새로 들였대요. 더 잘 잡는 애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탐지견들을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새로 또 들였겠죠. 이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 잡는데요. 마약을. 왜냐면 우리는
미국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뉴욕에서 하와이를 거쳐오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시 해외 생활하신 분들은 정확하네. 나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갈 뉴욕에서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타고 그냥 궁둥이만 딱 붙이고 있으면 데려다 주는데 인천까지 어. 뭐 한다고 그게 하와이를 이상하더라고. 가요. 하와이에서 어.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확실히 아니고. 해외파 분들은 좀 그런 것까지 다 보네요. 낯설다. 경로를 보면서 파악을 하네. 낯섰네요. 그래서 이제 홍정욱을 보면서 홍정욱입니다, 여러분. 네. 홍종욱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음. 네. 그런데 홍정욱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쪽에 있었으면 진짜 큰 자산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뭐 와이프를 그렇게 만났으니까 네. 그 배경을 근데 얻고 가슴이 아픈 게 조국 장관도 그 정도의 탑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우리 편에 있다는 이유로 이 갈굼을 당하는데 아니죠. 홍정욱에 따지면 조국 장관의 배경은 훨씬 가난한 거죠. 네. 아, 아니 그런가요?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언론 거기- 배경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홍종욱 그분에 비하면은 조국 장관님은 저기 그 타이는 지옥이다 그 고시원 사시는 분. 그래. 하긴 에이 진짜 56억밖에 자산이 없으니 그건 네. 뭐 서민이지 뭐 56억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본 것은 이제 조민 양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름을 본인이 떳떳하게 내놓고 있으니까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일날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이제 돌았던 짤들이 얘가 중국집에 갔다. 중국집에 가서 지인들과 파티를 했다. 그렇게. 근데 뭐- 그 중국 식당이 뭐 비싼데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집에서 파티까지는 아니어도 지인들하고 밥 먹은 것까지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영수증 돌아다닌 거 영수증은 가짜였다. 영수증은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영수증이 확실하고 날짜도 다른 영수증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었다라는 사실만 들었을 때 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저한테는 이게 한참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약간 본인이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도 하루 종일 울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중국집 가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첫 번째 그 멘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단단한 멘탈을 가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 중에서 내가 막 조민처럼 당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막 배반 막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저 정도 멘탈로 무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근데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그 나이 때는 아무리 그 어른들이 힘내하는 것보다도 또래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제일 커요. 사실 그러면은 본인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얼굴 보자 해서 기운 주려고 부른 거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해 주려고 뭐 힘내라고 친구들 얘기 듣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가 그렇게 막 뭐 문제가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파티를 하려면 제대로 그냥 외제차 몰고 남자 앞에 태우고 사고 내고 음주 사고 내고 경찰서 들어가는데 괜히 또 아빠 친구 누가 와가지고 그냥 제가 했습니다 운전했습니다 하고 이런 정도 해야 이게 파티지. 이런 게 파티지 무슨 짜장 중국집에서 밥 먹은 거 가지고 뭐 파티네 만에 할 게 아니죠. 그거 그냥 위로받으러 간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은 얘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다 같이 위로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문으로 보는 거죠. 그 집 앞에는 파파라치든 뭐든 다 서 있고 지금 홍정욱 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파라치가 끝까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받고 집에 가는 차를 타는데도 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 얘가 후다닥 따라서 다 가는데 기자 어떤 놈 하나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마약을 갖고 와도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형평성에 맞아. 너무 어긋나 버리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예전에 언론에서도 써주고 다뤄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이제. 넘어가줘. 뭐 너무 이렇게 돼버려요. 그 그렇죠? 결정을 언론과 검찰이 한다고 보는데 언론이 훨씬 더 문제가 있죠. 네, 영향력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는 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장제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장영준이 뺑소니를 가장 위중한데 그걸 빼줬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면허를 아무튼 지금 이게 뭐 어떤 기간이라고 하죠? 계류 기간? 그래서 얘가 아직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닌데도 기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얘가 최근에 예, CCTV에 예. 걸렸잖아요. 그래, 주차 잘못해가지고. 예. 주차도 그렇고 불법 유턴하고 불법 주차하고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이 떳떳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근데 지금 장제원이 국정감사에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돼 지금. 근데 그거보다는 만약 그 차에 표창장이 있었으면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차 안에 표창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 인턴십도 그렇구나. 그럼요. 인턴십 증명서. 그럼요. 표창장만 없으면 다 안전한 거예요. 표창장 집에 있는 거 다 버려, 여러분들도. 나는 안전해요. 다 버려야 돼. 봉사장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보니까 누구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있거나 언론을 등에 업고 있으면 마약을 하든 뺑소니를 하든 다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정말 어이없는 걸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일단 그래서 돌아오라 홍정욱 생각해봤고 돌아오라 손석희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손석희. 주식 용어인데 이제 버려라 이거 아니야. 근데 이쯤에서 잘라라. 저는 그런 팔아라.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내면은 우리한테 남을 게 없다고 봐요. 손석희는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불공정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한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하구나.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무뎌져요. 일반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여 그냥. 걔는 잘 살잖아. 재벌이잖아. 뭐 아빠가 국회의원이잖아 하면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는 거 생각하는데 조국 교수는 안 되는 거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번에 저는 두 번째 그 턴인데 제가 주말에 또 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마차님한테 문자로 별일 없으셨냐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새날 식구들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들은 저를 멤버로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아니에요. 소중한 식구로 그렇게 미안할 때는 마차님한테 네. 당근 케이크 선물 당근을 한 박스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한 당근 박스. 말고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새날에서 개가 천선한 남자 오사춘기입니다. 저는 그 주말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말에 저는 좀 약간 우울하게 좀 보냈어요. 일단 왜요? 아이가 그 시합에서도 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저번에 만났었잖아요. 그 캐나다 그 팀들하고. 저는 우리 저기 이리님의 그 용감한 영어.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브 잉글리시. 네. 브레이브 잉글리시. 딱 보고 나서 캐나다 담당자고 거침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케팅 플랜을 막 설명하는데 야, 영어는 저렇게 해야 된다. 브레이브 잉글리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니까 쭉 이렇게 연휴였잖아요. 연휴 어떻게 보면 저는 금요일 날 그 출근을 잘 안 하거든요. 큰 일이 없으면. 왜냐면 금요일은 저한테 약간 저 나름대로 저한테 약간 온전한 시간으로 좀 쓰려고. 왜냐면 혼자 하잖아요. 주말이면 할 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혼자 운동을 저는 좀 몰아서 해요. 그런데 운동을 옛날에 쭉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운동을 심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뭐 친구도 만나고 약간 그 여자같이 약간 무슬림들이 금요일 날 그 쉬는 것 같이 저도 하루 쉬었다고 무슨 또 무슬림까지 나와요. 괜찮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되는데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배우자가 계속 바다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여자는 가끔가다 이렇게 바다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직도 바다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계속 아내분이 바다를 보고 싶다라는 거는 연인데 어떻게 할래? 형수님이 아니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요? 아니 제 처가. 의도신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부산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하고 뭐가 틀리냐?
먹는 것도 똑같고 다르죠. 괜히. 아, 그래요? 냄새부터 다른데. 그래서 벌써부터 내가 안 해보면 짜증 날 것 같아. 부산 저는 가자 그랬는데 뭐가 다르냐. 서울하고 저는 음식이 그- 다르냐 뭐가 그러지 다르냐. 말고 저기 독도나 울릉도 차라리 그런 데 한번 가보자. 안 가본데 저는 이제 리얼 바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숙소도 마음에 안 들고 싫다. 아, 그러냐?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 가라. 나는 가라. 아니 가라가 아니라 어레인지를 한번 해봐라. 어. 그러니까 부산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는 진짜 바다를 가려면 이런 데 가자 그랬더니 이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나는 포기를 할 테니 원하는 대로 부산을 갑시다. 대신에 어레인지는 네가 한번 해봐라. 왜냐면 외국을 나가거나 이런 거는 정말 출발부터 끝까지 다 제가 어레인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표도 안 끊기고 하다 보니까 삐진 거예요. 아 삐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섭잖아요. 난 막 삐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되게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내분이 바다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나는 차라리 제대로 된 바다를 보자. 이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봐라.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짜증 내는 거지. 아 근데 여자는 이렇게 시간이 되면 네. 이렇게 뭐 가끔가다 항공유 냄새도 좀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어디야 면세점도 한번 DFS에 가서 보고, 괜히 이렇게 신상도 어떻게 나왔나 보고 그것도 선글라스도 한번 껴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유럽에 이렇게 뭐도 맡아보고 해야 되는데 면세 담배도 좀 사야 되고 네. 향수 여러 가지 맛 다 뿌려보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쫄아가지고 그 후드 청소하고 저기 뭐야 아가 집을 싹 때를 벗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머리를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머리를 하러 갈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왜요? 무서워요. 막 가면 막 화가 나면 이제 머리하고 쇼핑하고 화가 났다는 뜻이구나 먹고. 그게. 계속 기다렸죠. 그러니까 2시 반까지 머리를 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갖고 그때까지 밥 안 먹고 기다리다가 저기 보정동에 가갖고 이제 그 팬케이크 무슨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싹싹 빌고 왔는데 그 다음 날도 되게 좀 쫄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여자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에 여자가 5이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엄마하고 우리 누나 2 여동생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그 누나가 1명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5명의 여자가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 하는 게 약간 생활화가 좀 됐었어요. 바깥에서는 누나라고 하지만 집에서 언니라고 언니 뭐 이러고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자 용품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뭐 브라자니 팬티니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널렸으니까 빨래 그리고 여자들의 더러운 거. 여자들 얼마나 더러워요. 그리고 뭐 여자들의 머리카락, 막 여자들의 내숭, 기타 등등 막 이런 걸 맨날 보고 자라고. 그리고 또 뭐 피리어드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들의 생리 뭐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5명이 이렇게 쏟아내면 그 한 달에면 요즘에는 생리대도 되게 얇은데 옛날에도 생리대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여자 물품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무슨 뭐라고 할까 그 몸 그리고 예전에 전 수영 강사를 좀 오래 해서 맨날 보통 수영장에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와이프하고 여자는 틀린 그냥 인종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요건 좀 마차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아내분이 예를 들어서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뭔가요? 그냥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봤을 의도를 그렇게 좀 그냥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뭐 같이 어디 여행 떠나자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해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왜 갈등이 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초심.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누구의 초심? 아내분의 초심 아니면 형님의 초심? 와이프에 대한 초심도 있고 저의 초심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저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 집안일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그 건조기 사갖고 내가 얼마나 요즘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짜증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말에만 밥 새끼 먹으면 맨날 설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짜증도 나고 좀 정말 이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갖다 마음을 바꿔먹은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해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서 자녀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싱글이고 이제 자제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 그러면 뭐 밥을 차려주는데 귀찮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애 먹는 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야, 사춘기님 가슴에서 모유가 나올 것 같아요. 애 저기 자는 소리도 좋고 애 씻기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봤을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따님이 아빠 받아보고 싶어요 했을 때도 똑같이 아내분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초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우리 엄마도 이제 저한테 똑같이 그랬을 거고 엄마의 레파토리 뻔하잖아요. 야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 책을 10권도 더 썼어 이 쌍놈 새끼야. 막 그러면서 이제 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그러고 나서 내가 저기 살아온 인생을 갖다 영화로 만들었으면 이미 3편 다 제작되고 다 1,000만 원 기본으로 깔았다. 뭐 내가 살아온 거 막 그런 고생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하면서 막 그러듯이 저도 자식한테 약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이 원하 뭘 해달라 아니면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중심이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는 귀찮아하면서 이런 거는 왜 귀찮지 않아 할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이등병 때 휴가 나갖고 그 정신으로만 살면 이 세상을 왜 다 성공한다고. 예. 그 정신으로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왜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저도 이제 약간 화가 났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막 싸우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체육관에 가죠. 체육관에 가면 막 운동이 엄청 잘 돼요. 뭐 턱걸이도 60개, 70개씩 하고 막 그러거든요. 화를 운동으로 푸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화가 나갖고 아파트 밖에 있는 그 자전거 뽀개가지고 2개나 물어주고 그랬거든요. 화가 나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나 앞으로 설거지 안 할 거야. 재활용 분리수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한 일주일 안 하면 안 해요. 그럼 제가 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가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아빠가 처음 돼보니까 저도 약간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다그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안 되면 저는 뭐 말 안 되면 손찌검도 해요. 막 그 운동 열심히 안 하고 그러거나.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잠도 못 자고 누구는 때리지 마라. 아니다 누구는 때려라. 뭐 때리고 사과를 해라. 때리고 나서 아이를 이해를 시켜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체벌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로직이나 세어리도 있고 저도 또 남편이 처음 돼보거든요. 나도 한 번도 안 봐서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재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연습 끝났거든 이제 다시 또 새 출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나 속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야 내가 진짜 다시 결혼을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렇게 따지고 이제 좀 더 지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그게 끝나고 나서 제 부인도 똑같이 부인이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못 믿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게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사람이잖아요.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저질스럽기도 하고 내 아내. 아내고 내 그 배우자인데 저는 그렇다고 이제 여자라고 옛날에는 여자를 안 배우게 하고 어렸을 때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고 막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를 남녀공학 시범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남녀공학이 처음 시작된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민학교 같이 네네. 처음으로 이제 짝이 이렇게 돼서 근데 보니까 얘도 나랑 똑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똑같이 집에서 예쁜 딸로 저도 예쁜 아들로 개구신 뭐 누굴로 자라서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뭐 함수 풀고 똑같이 미적분 풀고 얘네들이 똑같이 대학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한테 대학도 이제 동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마차님 아시다시피 여자라고 뭐 등록금을 적게 냈어요? 그런 거 없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라고 무슨 뭐 제가 봤을 때 더 혜택을 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도 결혼을 하고 물론 사랑을 해서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 여자의 그게 되는 거예요. 살림이 되고 여자의 일이 되고 점점 그렇게 또 엄마가 또 다그치잖아요. 야, 네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도 옛날에 밥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옛날에 사골곰탕 한 번도 안 끓여보고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등기부등본을 언제 만져봤겠습니까? 똑같이 미적분 풀고 똑같이 함수 풀고 국사 외우고 그래서 똑같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좀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리님한테 그 전원일기에 있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짤 요즘 같으면 맞아주고 밥상 예. 밥 먹는데 전원일기 얼마 이제 안 된 부엌에서 예. 이제 그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요. 할머니랑 며느리랑 거기서 부엌. 부엌에서 먹고 부엌 있잖아요. 남자분들 저기 안방에서 이렇게 맞아, 밥 옛날에 먹고. 그랬어. 예. 제가 그런 거 어렸을 해줬었어요. 때까지만 해도 외갓집가 그렇게 예.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방에서는 아빠들하고 이렇게 아들하고 남자들만 먹고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예. 먹고 부엌에서는 숙모들이 먹고. 부엌이 무슨 예. 창고도 아니고 오늘 오사춘김 얘기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돼서 그냥 아내분한테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하면 되는데 당신도 미적분 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피곤해 바다 안 가 나 같으면 얘기 듣다가 그냥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고 네. 여자가 막 삐지고 하면 또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돼서 곰곰이 예전에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본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 이런 게 좀 크잖아요. 예. 이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런 뭘 이렇게 좋은 옷을 사 입거나 뭐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운동복을 좋은 걸 사거나 운동화를 좋은 걸 사면 몰랐지.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갖고 뭘 저가 제 자신한테 뭐 치장을 한다는 거 이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게다가 일단은 저기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이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중에 예. 두 분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신 분하고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할 뻔했습니다. 저도 할 뻔했어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초심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위험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말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집이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청소도 청소고 빨래도 빨래인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자 그러면 맨날 그것만 찾는 거예요. 어딜 가자, 뭐가 좋다, 뭘 하더라, 7살에 맞게, 18살에 맞게, 10살에 맞게, 뭐 12살에 맞게 끊임없이 이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 스케줄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고 또 또래를 찾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또래끼리 이제 움직여야 되고 또 또래도 많이 없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바다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바다는 예. 매주 가려고 이제 인천이라도 가려고 폭풍으로 뚫고라도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딱 내가 들어보니까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이 약간 이제 우리 바람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안 해줘 여자친구한테 막 되게 속색여 내가 보면 막 바람도 피고 막 뭐 약속도 늦고 막 이래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잘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념일 뭐 특별한 날 있죠. 요때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게 점수를 많이 따요. 근데 이제 제일 또 연애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평상시엔 되게 잘해. 되게 잘하다가 중요한 날에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간다고 했을 때 한번 이럴 때 바람둥이 남편 같은 경우는 꼭 바람둥이 아니라도 여자분한테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뻑적지근하게 한번 갔다 와요. 다시는 바다 생각 안 나게. 뭐 그렇게 갔다 오면 되는데
그 오사충기님 같은 경우는 진짜 가정적이시잖아요. 집안일 계속 뭐 하고 다 점수를 엄청 따놨거든요. 바다 가자고 할 때 안 가는 바람에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포인트가. 부산에 가시게 되면 네. 꼭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호텔 해변이 보이는 네, 방으로. 주로 거기서 네. 묵기는 네. 한데 여기를 예약을 하세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부터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이번엔 자기가 한번 알아봐. 여기서부터 뭔가 왜냐면 어쩌면 그 따님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뭐 아니 뭐 잘한다 못한다 그 개념이나 그 기준이란 게 되게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이게 참 이렇게 총각들하고 얘기를 하려니 아니, 참 근데 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딸한테 하는 그 차이는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예.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저기 내 배우자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거를 갖다 반성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말 그대로 그 주제죠.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초심 약간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날도 처음에 녹음할 때 손을 벌벌벌 떨면서 집에 가서 이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또 제가 이제 손님을 만날 때도 정말 그 좀 성의 있게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그러니까 보통 존경을 받는 사람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분야에서 이제 탑인 사람들을 보면 다들 초심을 별로 잃지 않고 한결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인기를 올리질 않는 거예요. 어쩐지. 계속 인기를 낮은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초심 잃을까봐. 어쩐지. 네. 어쩐지.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큰 뜻이. 초심 잃을까봐 해가지고 안 뜨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있어요. 그 대통령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님 보면 이렇게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아오라 초심 잃지 말자 처음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소리. 네. 자, 이제 김일희 편입니다. 돌아오라 땡땡땡. 자, 이 주제를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로 했어요. 저는 이제 저번 주 주말에 거길 갔었는데 아는 우리 가수형의 이 개인 콘서트, 팬 콘서트 자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행사 진행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할까 말까 송도 불렀죠. 할까 말까 송도 부르고 역시. 할까 말까 송 노래를 할까 말까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확실히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막 말로 막 터뜨리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노래가 있으니까 캐나다 사람 그 국제처장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갖고 자기 학교 총장한테 절대 안 보여주겠다고. 충격받을까봐. 그러니까 이 노래를 내가 이제 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려줘요. 먼저 할까 말까 송을 노래를 탁 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노래인데 결혼해 주세요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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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 띵 결혼을 할까 말까 또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저작권도 나온다고 그랬죠. 네,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죠. 빵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곡 세 번째 곡이 그거였었어요.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위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띵 이혼을 할까 말까 초심을 잃지 않아. 초심을 잃지 않아지.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막 놀았는데 그때 거기 이제 우리 그 낭낭 18세 불렀던 한석영 선배님도 오신 거예요. 그들이 제 공연하는 거 보더니 재밌다고 1990 행사를 잡아주신다고 오. 하면서 이제 그날 되게 오랫동안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 만나 보니까. 저는 낭낭 18세 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다 외워요. 랩까지. 진짜 네. 시작부터요? 네. 조금만 한번. 헐 그걸 여기서? 갖고 내가 그거잖아. 이거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굴 기다리나 낭낭 18세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따사로운 햇살. 중간에 이거 들어요. 청바지 뭐 때마침. 맞아요. 음악 소리.
그래서 내가 그 선배님을 위해서 조만간 그 낭낭 38세 지금 개사하고 있거든요. 아싸리. 저고리 골은 풀어 헤치고 누굴 기다리나 낭낭 38세. 요거를 내가 지금 작업 중인데 어쨌든 그날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데뷔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10대 가수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야. 10대 가수. 그러면 연말에 1992년. 네. 네. 저는 그때 그 네. 뜨거운 여름을 잊지를 못해요. 92년도? 90년도 때가 음악계의 최고 풍성한 네, 해잖아요. 1992년도에 서태지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네, 그게 그러구나. 낭낭 18세. 네. 네, 그다음에 질투 노래 있잖아요. 넌 대체 네. 누굴 보고 OST 드라마 OST로 네, 네, 네. 대박 났던 노래 음. 그거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연말이 되면 내가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10대 가수 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청와대로 간대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 뭐 초대받아서 갔다면서요. 예. 그 간다고 그러더라고. 다 초대를 한대요. 그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야구 우승에도 가고 막 네. 그랬잖아요. 청와대 수석을 받는데 거기서 서태지랑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최진실 씨도 있고 막 그랬대요. 같이 이제 청와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보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서 제가 이제 그 히트곡 낭낭 18세 그 데뷔했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90년대 그 음악 한참 좋아할 맞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한 게 그겁니다. 전 돌아오라 90년대. 아, 예.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냥 거요? 다 풍요로웠던 그냥 시절. 뭐든지 그 90년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가 좀 나이가 한참 뭐 20대 초반에서 뭐 10대 후반 이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이 참 좋았어요. 그 우리 집이 이렇게 경제 여유롭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재밌었어요. 가요 그렇죠. 프로들 봐도 그러니까 재밌었고 70년대 초반부터 네. 70년대 중후반 세대까지는 어찌 보면 좀 행운의 세대죠. 그렇죠. 예. 그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부모님들의 과실을 오로지 이제 혜택을 입으면서 20대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국가부도의 날 보면 네. 거기 그대로 그냥 앞에가 먹고. 나오잖아요. 다 중산층 같고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엘리베이터 걸 있잖아요. 맞아. 엘리베이터 걸 네.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 그 유행했던 말 맞아. 중에 하나가 먹고 대학생. 예. 먹고 대학생. 그다음에 그 가든을 가면 신발 놓는 아저씨가 있어요. 예, 맞아요. 정규직이었어요. 예. 가든에 신발 놓는 아저씨가 정규직이었어요. 신발 정리해 주신 예. 아저씨.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경기가 좋았으면. 예. 참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도 취업도 잘 되고 그럼요. 특별히 막 그런 걱정이 없고 지금 비싼 커피라고 해서 스타벅스 커피가 4,500원 하잖아요. 네, 네. 아메리카노. 그때 5,000원이었어요. 커피가. 가방에서. 스타벅스 커피가요? 아니 그때 스타벅스 스타벅스 안 들어오고 그냥 커피. 그런 거 제가 카페 라구나. 어. 압구정도 가면 5,000원, 5,500원. 그것도 5,500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 비싼 거네. 92년도, 93년도에. 그러니까 IMF가 안 터져요. 대단하지. 비싸긴 예. 비쌌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90년대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음악을 저는 이제 요즘에 그게 또 인기잖아요. 그 먹고 탑골공원 음악인가 뭐 있어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효리 옛날 노래 뭐 그 이런 거.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그 노래들 막 계속 실시간으로 틀어줘요. 근데 그게 탑골공원 노래예요? 아니 그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탑골, 온라인 탑골공원. 탑골공원. 예, 예.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90년대 음악을 계속 실시간으로 해요. 룰라. 네. 어? 여기서도 지금도 막 떠 있잖아요. 실시간 온라인 탑골공원. 90년대 음악들을 계속 24시간 90년대 예, 음악을 예. 계속 틀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막 보다가 검색하다가 그 이제 이정현 씨 또 보게 된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진짜. 그 이정현의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애들이 이제 그 사인펜 뚜껑 껴가지고 많이 맞아. 새끼손가락 껴가지고 설마 했던 네가 이거 할 때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지금 보는데 지금 봐도 그때가 거의 이정현 씨가 20살도 되기 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에서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가 이 가수들도 보면 개성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 겹치는 사람이 없어. 거의 겹치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가수들이 댄서보다 춤을 더 잘 췄어요. 그때는
왜냐면 댄서 출신 가수들이 많았거든요. 댄서들보다도 춤도 더 잘 추고 그 이정현 씨 거 보면서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당시 에너지가 진짜 신들린 듯이 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 보면서도 야 요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거 보다 보면 또 옆에 밑에 또 떠. 현진영 씨가 또 떠요. 현진영 씨 대마초 하기 전에 모습.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요때 이제 막 댓글 밑에 달려요. 아, 이 형이 양만 안 했어도 지금 SM 이사 되셨을 텐데 뭐 이런 기사도 뜨고 그거 보면서 이제 노래 그런 풍요로움을 내가 보면서 야 90년대에 내가 이런 다양한 이런 음악을 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음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하고 뭐든지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명곡들은 손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조가 지금 음악계를 보면은 거의 뭐 SM, YG 그 대형 기획사들 체제예요. 그때만 해도 이 소소한 기획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갖고 뭐 다양한 그 가수를 키워가지고 방송에 보내갖고 또 스타가 돼가지고 또 회사가 크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대형 음악 회사들이 거의 꽉 잡고 있어서 지금 완전 시스템화됐죠. 그래서 그 다른 팀들이 뜬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탄 BTS도 국내 활동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SNS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방송 국내보다는 왜냐면 여기 3사 갖고 너무 꽉 잡고 있잖아요. 출연하기도 만만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외랑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게 뭐 SNS잖아요. 계속 소통해주고 막. 그 당시에 그래서 개그는 어땠어요? 90년대 개그가 그거 아시죠? 로보캅, 맞아. 틴틴5 나올 예. 때인가요? 그때가 틴틴5. 그러고 그 꾸러기 카메라 이런 거 나와서 맞아. 안녕하시렵니까 이런 거 하고. 예, 그러니까 신동엽 꾸러기 카메라 나오고. 몰래 카메라 전성기였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너무너무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이 예능도 제일 재밌고 뭐 음악계도 풍요롭고 근데 이제 시대가 그때랑 지금이랑 딱 보면 지금은 개성보다는 뭔가 좀 약간 좀 획일화돼 있어요.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제가 약간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저는 되게 이제 옛날 90년대 음악들이 뭐 별의별 노래가 다 있더라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울고 싶어라도 있고 이남이.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 명곡이야. 지금 들으면 명곡이더라고. 그때 트로트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리고 거 아시죠? 맞아 요 얘기하려구나.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가요 포텐이나 이런 거 보면요 트로트 가수도 나오고 댄스 가수 나오고 뭐 락 부르시는 분 나오고 발라드 가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음악 프로는 젊은 가수들 위주로만 나와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프로는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뭐 아이넷에서 하는 트로트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옛날에 그 가요 토텐 한번 보고 나면 할아버지랑 옆집 아줌마랑 학생이랑 같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거리가 있는 거야. 그 서로가 서로의 노래 알아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네요. 요즘은 채널로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트로트 버렸어요. 채널이 맞아. 있고 엠넷이라고는 하지만 네. 다 아이돌 음악이 네. 있고 그리고 다른 각자 거 이걸로 있잖아요. 보지 같이 모여서 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같이 뭘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코미디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개콘의 전성기 때 이제 하던 얘기 중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인용 밥상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랑 아이랑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4인용 식탁을 생각을 하고 개그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30, 40대의 아빠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개그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들이 좋아할 만한 개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개그로 가야 된다. 이 취지로 개코 4인용 식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 개그도 조금 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맞아. 좋아하는 개그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안 봐요. 왜냐면 말이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어려워. 문화를 알아들어야 웃긴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이주일 세대세요? 그게 콩을 아니죠. 팍팍 묻혔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주일이 개그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주일은 텔레비에 그냥 나오잖아요. 네. 가만히 서 있어도 웃겨.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빵빵 터지죠. 보면서 저도 그래서 야 이게 보니까
매체들도 다 갈라져 버렸어요. 세대별로 갈라졌죠. 그다음에 뭐 뉴스도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유튜브를 똑같이 보는데 다른 내용을 보죠. 예. 네. 보긴 보는데 네. 서로 다른 걸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야구 보고 있으면 와이프는 무슨 뭐 이런 걸 봐요. 네. 유튜브로 보고 그다음에 애기는 뭐지? 막 되게 웃기는 뭐 그런 게 있나 짤. 봐요. 각자 네. TV로, 네. 각자 핸드폰으로. 그게 뭐야? 야, 저거 좀 봐봐. 그러면 정말 완전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TV가 한 대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봤잖아요. 다 봐가지고 이제 아빠가 뉴스 틀면은 에이 하면서 막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1위님 네. 그 문 있는 테레비 저희는 보셨어요? 그렇죠. 이거 시대에 여른 있었어요.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형이랑 TV 갖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형이랑 네. TV 갖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 둘째 형은 저랑 5살 차이, 큰 형은 7살 차이니까 TV가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막 채널 갖고 싸우니까 이게 빠졌어요. 채널 돌리는 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벤치로 돌리면서 그래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딱 지나면서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이 시간이 많이 없어졌다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둘이 의견이 일치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TV가 있어도 다 유튜브 보고 자기 방에서 딴 거 보고 엄마는 또 엄마 방에서 TV.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또 외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TBS 아시죠? JTBC, TBC 이제 TBC 옛날. 지금 KBS 2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헐크 있잖아요. 그 TBC에서 했었어요. 아, 그 외화 헐크 시골에서는 그걸 못 봐요. 왜요? 예전에 SBS 같이 안 나오는 안 나오니까. 거예요. 서울에만 나왔어요. 예, 서울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걸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울을 갔는데 진짜 옛날 이야기 같아. 헐크가 있. 헐크. 아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이랬을 거 아니야. 정말. 그거 하면 저도 그러면 또 나오면 600만 불의 사나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모즈 나와 맥가이버 이런 지금으로 거. 따지면 미드 아니야? 미드죠. 네. 맥가이버. 그다음에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 그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게 약간 좀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SOS 해상기동대.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니 수영 입고 나오니까.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그 원래 TV 드라마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 몰랐어요. 봤던 거. MI2 얼굴 싹 벗겨지는 거. 그 V 아니에요? V? 아니 그 미션 임파서블이 둥당당당당. 그 원래 TV 드라마였어요.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똑같이 안 하신 거죠? 둥당당당 이렇게 한 건 일부러. 너무 똑같이 하면 걸릴까봐 저작권 걸릴까봐. 방송을 아시네. 아니 정말 아니 TV 드라마였다니까. 아 정말. 자 그럼 하막수 아세요? 하막수? 하막수 몰라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야구 1세대 유종겸, 몰라요. 하기룡, 아이고 우리 하막수, 오사춘님이 나이를 좀 많이 속이신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오사춘기님하고 뭐.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줄 네. 알았는데. 나는 무슨 뭐 김봉현 선수 뭐 이 정도 나오면 내가 이제 알아들으려고 했는데 그 전.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네. 밑에 아마 다를 거. 하막수, 선우대영, 박철순 세대. 박철순 씨는 알죠. 네, 박철순 세대 이제 그 유종겸. 어. 하기룡 모르세요? 하기룡? 몰라요. 우리 저희는 그나마 이제 그 선동열, 그 다음 최동원 세대. 선수, 예. 최동원 선수 뭐 이런 분들까지는 막 그래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 옛날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또 예전에 그 90년대 이제 또 요것도 좀 있어요. 이제 기독교도 90년대 내가 갔던 교회랑 지금의 교회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별로. 대형 교회 가도. 요즘도요? 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젊은 층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예전에 제가 90년대 요때 교회 다닐 때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무슨 팀 맞아. 엄청 나눠놨었는데. 할렐루야.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느 교회를 가도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요. 잘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교가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는 정말 잘 됐었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주는 혜택이 진짜 많아. 교회에서 그 자두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다 여름 성경 갖고 가서 그 외우고 자두 2개씩 받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자두 안 우리는 저기 강남은 자두 주고 저기 저 강북권은 저기 그 앵두 2알 달라 크기가 달라. 아니 요즘에 그 아저씨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저기 그 아저씨 있잖아요, 강남역에
기타 치면서 이렇게 아니 그쪽에 그 돈 달라고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성경 그 뭐 찬송가 막 부르면서 뭐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죠. 예, 길에서 예,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 예. 노방전도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네. 거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그 교회들도 사실은 막 진짜 막 사람들도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막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되게 그 청년의 모습, 때가 덜 묻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서 이제 막 그 뭐 집회 뭐 기독교 단체 나오는 모습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데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도 저도 점점 마음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왜냐면 제일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질 못하고 있다 지금.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독려해주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관심이 없고, 그 너무 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구성된 그런 분들께서 왜 자꾸 이 정치적인 거에 종교를 끌어들이는지. 저는 예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교회 안 다니셨던 건 그거였거든요. 우리 어머니 전라도 분이신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니 김영삼 대통령 후보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한참 그때 이제 서로 막 그 대선 그 경쟁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김영삼 씨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무래도 전라도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반감이 있었던 거.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사실은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대형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국회의원 누구 오셨습니다 막 인사시키고 카메라 잡아주고 어떤 분은 앞에 나가서도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닐 때 정치 색깔이 있느냐,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다닌 데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고, 여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놓고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가 맞아. 되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 해요. 교회에서 대놓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왜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혼 구원이 1번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너네들 죄 짓지 마라 뭐 할 때 자기들부터가 죄를 안 져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재벌가들처럼 재산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90년대보다 제가 이제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여서 더 문제들이 많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90년대의 그 감성, 개성이 중시되고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 공감할 수 있었던 뭐 음악이든 서로가 좀 같이 대화 나눌 거리가 있었던 그 시대가 좀 그립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돌아오라 90년대로 얘기해봤습니다. 재밌다. 예, 돌아오라. 센 거 한번 해주세요. 네 번째. 돌아오라 이명박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는 퇴근합니다. 오늘은 덜 피곤해 보여요. 이게 그 돌아와요라고 저는 기억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요면 당연히 부산항 아닙니까? 부산항 얘기도 좋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네. 제가 부산에서 영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바다에 대한 좀 남다른 좀 애착? 아예 부산 사람이세요? 예. 영도에서 태어났어요. 영도 태종대 아세요? 네네, 그 사람 죽는데. 예. 자살바위 맞아요. 자살바위. 지난번 바다 이야기 오사춘기님 얘기 때는 거의 가정사 얘기였는데 이건 어떤 쪽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항구마다 제가 좀 그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가본 항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항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부산항 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태평양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 러시아로 올라가는 물동량이나 중국으로 넘어가는 물동량이 이제 환적한다고 하죠. 이제 컨테이너를 배를 갈아 싣는 이제 그 중심 항구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항구라는 곳이 이제 멀리서 보면은 막 컨테이너 깔끔하게 있고 뭐 큰 배들 막 떠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뭔가 정돈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겁나 더럽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래서 보통 휴양지 같은 바닷가하고 그러니까 어촌 마을 바닷가하고 항구가 있는 바닷가는 냄새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휴양지에서는 그 독특한 냄새라고 할 만한 건 별로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나는 그 물미역 있잖아요. 네. 해초의 그 비릿한 냄새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냄새인데 일반 해변가에서 예, 맡을 수 예, 있는 예. 냄새. 예. 근데 이제 어촌 항구에 가면 그 동네에서 주력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무언가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요? 예, 김 냄새가 나는 동네가 있고 멸치 냄새가 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그냥 비릿한 코가 생선 굉장히 냄새 아니 그게 많은 예민하시네요. 바닷가를 가다 보면 그러네요. 이렇게 예. 느낌이 구별이 와요. 돼요? 예, 느낌이 와요. 아, 네. 기장이 무슨 그 멸치 나는 예, 데죠. 예, 멸치거든요. 맞다. 기장멸치. 예, 예. 멸치 냄새도 그러니까 알수 있어요? 비린 냄새도 그러니까 멸치 비린내하고 아. 고등어 비린내하고 갈치 비린내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유튜브 하세요. 이거 냄새 구별하는 거.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개코 TV 개코 TV. 개그맨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 개코 뭐, TV 괜찮아. 뭐? 개코 TV. 무슨 뭐 마약견 예. 코감기 걸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독사 혀 깨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 항구에 가면요 예. 제일 먼저 나는 냄새가 기름 냄새예요. 아, 예, 기름 냄새인데 그 큰 선박들 있죠. 뭐 작으면은 1000톤, 뭐 큰 배는 2만 톤, 3만 톤 되는 큰 배들은 휘발유를 떼는 것도 아니고 디젤유를 떼는 것도 아니에요. 뭘 떼요? 벙커CU를 예. 떼요. 그 벙커CU라는 게 이게 이름을 벙커CU라고 붙여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 땅에서 그 기름을 퍼올리잖아요. 예. 그럼 시커멓죠. 어. 그거예요. 아. 그거를 그냥 통으로 떼는 거예요. 그냥 정제를 안 하고 예, 예, 그냥 예. 통으로 그냥 예, 떼어버리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거고. 술로 치면 거의 막걸리 느낌. 예, 막걸리 그렇죠, 거죠? 그렇지, 정종이 그렇지. 아니고 막걸리.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덜 걸른 극단적으로 거. 표현하긴 했는데 어. 이게 그 원유를 이제 땅에서 이제 퍼올리면 그 뭐 끈적한 것도 있고 약간 묽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이제 한번 딱 대충 가열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프로판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LPG예요. 예, 그게 프로판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도를 계속 올리면 휘발유가 나오고 조금 더 올리면 디젤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증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열을 올려도 안 올라가는 애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벙커CU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 예, 거기 예, 남은 예, 거 찌꺼기 거의. 완전 찌꺼기는 그 아스팔트에 쓰는 예, 그건 아스팔트. 그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스팔트 바로 위에 있는 기름. 바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스팔트 아니, 바로 우리 위에 벙커CU 공업 있고, 시간에 배웠잖아. 네, 그 이후에 네. 등유 있고 경유 있고 휘발유 있고 네. 그다음에 가스 나오고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제가 모르는 이야기 나올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박 엔진을 실제로 보면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실린더 하나가 집 한 채만큼 큰 것도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깝게 휘발유나 디젤을 안 넣어도 벙커CU 같은 거 넣어도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알아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이게 우리 그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뭐 그 온실가스 이야기할 때 뭐 그 내연기관 자동차 뭐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출량은 그건 잽도 안 되는 선박이 거야? 이 탑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름계의 천민이야, 예. 천민. 그래서 일론 전기 머스크가 선박이 나와야겠네. 전기 그러니까 선박. 일론 머스크가 개발했던 그 아이템 중에 그 배에다가 엄청 큰 풍선을 달아가지고 기름을 아끼는 모델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말이 되네. 네.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그러니까 항구에 가면 기름 냄새가 나는데 그게 벙커CU 냄새라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항구가 굉장히 예쁜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바닷물 위에 이제 기름이 떠 있거든요. 항상 안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이게
배에서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든 뭐 윤활유가 됐든 벙커시유 찌꺼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조금씩 미량이 흘러나오는데 한 대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해도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오가는데 그러면 그 큰 거는 벙커 CU를 하고 그냥 일반 배 있잖아요. 예. 고기잡이 배도 그런 거 넣나요? 휘발유 넣는 것도 있고 디젤 넣는 것도 있고 자동차랑 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선주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디젤이야 하면 디젤이고 나는 휘발유 하면 휘발유고 왜냐면 그 어촌에는 다 이렇게 그 면세유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쌉니다. 예. 어떤 걸 하더라도 딱히 가격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팔아먹다가 또 예. 걸려가지고 또 막. 근데 사람들이 그 뭔가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디젤은 강력해. 그렇죠. 힘이 더 좋다. 휘발유는 조용해. 막 맞아요. 이런 좀 그 아, 고정관념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주들도 그런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휘발유 아니, 떼고 다 시끄러워요. 다 시끄러워요. 그건 다 아니네. 시끄러워요. 누구는 SUV, 뭐 누구는 세단, 예, 뭐 웨건 이렇게 예. 타듯이. 예. 그래서 그 좀 사는 집에 가면 그 어촌에서 조금 이제 좀 영업 관리를 잘했다. 이제 어획량 관리를 잘하는 집은 자연스럽게 좀 부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집들은 이제 창고가 한 두세 개씩 하나 있는데 이제 냉동 창고가 있고 냉장 창고가 있고 그냥 물품 창고가 있고 정말 잘 사는 집은 기름 창고가 따로 있어요. 아예 기름도. 예, 예. 왜냐하면은 면세유는 그 집에서 운영하는 선박의 그 배기량 그 건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멸치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멸치는 이제 삶아서 건조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건조기는 다른 그 물건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등록을 하면 전기도 면세로 쓸 수 있고 기름도 면세로 쓰고 그러니까 그 기름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름들도 다 면세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그 미역 말고 이제 멸치 그 뭐 건어물이라고 건어물. 하잖아요. 그게 사채랑 똑같다면서요. 사채? 들여서 쟁여놓으면 예. 무조건 오른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명절 때 팔면 예, 예. 어마어마한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굉장히 살벌하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좀 평화롭고 막 이웃끼리 사이 좋아 예.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물건 없는 거 있으면 갖다 쓰고 한 주먹 막 더 주고 이렇게 예,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쪽은 정말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굉장히 살벌하죠. 그래서 배가 하나 들어오면 이거 나 달라 죽이네 살리네 뭐. 그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나갈 때부터 아. 출항할 때 이번에 나가는 건 누구 거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네. 굉장히 이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묘한 예전에, 금융의 세계예요. 그 예, 얘기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친구 볼 때도 보면은 아까 그 한국에서 이렇게 막 아주 막 거기서 막 살인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친구 보면은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어물은 썩지가 않으니까 말려갖고 쟁여놓으면 그냥 이게 다 돈이라고. 뭐 정 안 팔리면 내가 먹어도 예. 되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항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것도 재밌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냄새로만 지금 10분 예. 이상 했습니다. 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제 부산항 그리고 저는 영도에서 자랐잖아요. 영도는 섬이기 때문에 다리도 있고 그 섬하고 육지를 오가는 나룻배도 있어요. 5,6동가 예, 그러니까 태동대에서 관광 그 배를 타면 5,6도 한 바퀴 돌아오는. 그게 영도가 거기 있어요? 예, 예, 예. 아. 그게 영도예요. 네, 영도. 굉장히 유명한 데 사셨네요, 그러면. 예. 예. 그 조련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예, 예. 수영하면 거기가 그쪽. 말기로 아.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영도 말고 이제 이 첫 번째 항구는 이제 그 부산항. 예. 그 다음으로 제가 조금 아는 데가 여수항이에요. 여수항. 여수항이 이제 외갓집이 있어가지고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는 꼬박꼬박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수를 갈 때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 세계 4대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큰 간판에 세계 4대 미항 여수. 근데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도대체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 그러면은 세계 4대 미항이라면 부산항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 3개 중에. 왜냐면 한국에만 2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세계 4대 미항인데.
그러면 도대체 세계 4대 미항 중에 나머지 3개가 뭐냐 찾아보니까 네. 뭐 이탈리아 나폴리, 그래, 나폴리, 뭐 어. 베네치아, 뭐 뭐 이런 거. 그리스 뭐 의식이 뭐 어. 저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예. 이게 이제 세계 3대 아. 미항이고 4대 미항이 여수라는 여수야.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정한 엑스포였잖아, 거냐고. 엑스포.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 누가 정한 거기서 거냐고. 이제 누가 따지면은 이제 작을 미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3대까지는 있었는데 예. 거기에 4대를 붙인 예. 거구나, 아니 이게 여수가. 프렌치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 뭐 육지예요, 완전히. 그 충청도 같이. 아니요, 거기도 바다가 있죠. 아 그래요? 네. 대서양 있잖아요. 영국 쪽도 있고. 지중해 쪽으로도. 아 음. 그래요?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 미항이라는 게 만미자, 만미자를 써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많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어. 여수에서 음식이 되게 맛있긴 해요. 여수가. 뭐 게장이 유명했는데 뭐 유명한 거 있었는데 돌게장. 가니까. 예, 네, 돌게장도 갓김치. 유명하고, 아 갓김치 맞다 예, 맞다. 뭐 세조개도 유명하고, 예. 뭐 붕장어도 유명하고 뭐 유명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김훈 작가의 소설을 보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김용옥 교수가 썼던 그 우리는 너무 모른다. 그 4.3을 다룬 거기 이제 과정에서 여수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수가 그러니까 대대로 거의 2000년 내내 먹을 게 부족한 적이 없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안선의 생태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잘 골고루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항상 뭔가 맛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게 나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목포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 그 위치 때문에 물산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여수는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엑스포 때문에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여수 밤바다, 그러니까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관광객들 때문에 관광지가 많이 돼서 와요. 예.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가죠. KTX 종점이니까 그 편하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외진 느낌을 못 받는데 자동차로 가면 그러니까 순천이라는 도시를 뚫고 지나가야지 여수가 나와요. 그 코스잖아요. 예. 정원 보고 그다음에 여수 가고. 가고 돌게장 먹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외져 있는 곳이어가지고 항상 이제 빛을 못 보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미항이라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 한산도 있잖아요. 그 다도해라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특히 해질녘에 보면은 아 여기서 보면 예쁜데 바다에 나가서 보면은 이게 왜 예쁜지라는 생각이 나만 내가 애정이 없이 봐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를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인천항. 아니죠. 군산. 그렇죠. 군산으로 군산 가는 가야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군산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을 당했던 제일 큰 포인트 두 군데가 목포하고 군산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산에 그래서 맛있는 집이 많아요. 특히 군산항은 안 가봤는데 군산항 그 주변으로 이제 그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무슨 팥빵인가 유명하지 않아요? 예, 군산 팥빵 맛있게 하는 집도 있고 제가 그 추천하는 건 이성당이죠 군산에. 아구탕이라고 있어요. 아구찜 말고 네. 아구탕이라고 있는데 그 아구탕 그 군산 아구탕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로 검색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 아구탕만 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엄청 큰 홀이 사람이 바글바글하면서 거기 뭐야 그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무국. 소고기 묵국? 예, 군산에. 소고기 묵국은 우리 엄마가 제일 맛있고. 소고기 묵국 예. 제사 때 먹는 건데. 그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는 음식 아니에요? 되게 귀한 음식으로 들었을 때. 아구탕 소고기 무국.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 배를 타셨어요. 네. 원양어선 그 기관장 하셨거든요. 아 선원이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엔진을 실제로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엔진실에 들어가서 실린더도 실제로 보고 크랭크실도 보고 크랭크가 막 정말 자동차만한 크랭크. 정말 그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야. 제일 신기하게 봤던 사람이 예. 진단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배가 고장이 나면
이 하루에 손실이 몇 천만 원씩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겠지. 한번 추락을 예. 못하면은 예. 그러네.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지 찾아내는 시간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아저씨가 정말 우리나라에 몇 명 안 계세요. 그런 거 재밌겠다. 근데 그 아저씨는 이렇게 일단 엔진을 끄고 딱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딱 엔진실에 들어가서 한 번 딱 쳐다보고 다시 끄고 엔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진단 끝. 그럼 알아요? 어디가 안 좋은지. 정말 예. 몽키 스패너로 뚝뚝뚝 두드려보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아저씨대로 시킨 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배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예. 그 아저씨 책임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보수가 엄청 상상을 높겠네요. 초월한. 이제 옛날에는 배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잭을 하나 거기 물려가지고 자동차처럼 이제 여기가 안 좋네 이렇게 하지 안 않을까요? 그래요? 안 지금도 어. 똑같아요. 배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보통 뭐 2,000톤, 3,000톤짜리는 국내에서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000톤, 20,000톤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곳으로 가야 돼요. 고장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어. 연어처럼 현대중공업 돌아가는구나. 다시 가야 돼요. 어. 그러면은 그 운반 비용하고 그렇지. 그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손실하고 이게 엄청나죠.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전 세계에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20대 때 몇 번 이제 따라다녀 봤는데 그게 또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그런 싶어 건 해요. 아. 이렇게 힘들고 이게 분명히 돈이 되는 일이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데 배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자게 만드는 그런 명장 같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도 노르웨이에서 전화가 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영어도 해요? 그러면? 할 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매뉴얼만 볼 줄 알면 되니까. 그렇지 뭐 어디 손으로 가리키면 되니까 뭐. 아니, 매뉴얼은 그 나라 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부품이라는 게 다 그러겠죠. 비싸다고. 예. 그래서 또 어쩌다가 또 이야기 여기 빠졌지. 근데 너무 재밌다. 막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구 얘기를 막 했었어요. 예. 근데 목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흑산도 이야기였거든요. 다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보라 중국에서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도망 나가가지고 흑산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 있어가지고 아버지 구하러 갔던. 진짜? 흑산도. 야, 말로만 들어보도 흑산도 얘기가 나오네. 방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손가락 하나 가져오라고. 다음 주 주제에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도를 아십니까로 해줄게요. 다음 주 주제. 흑산도를 아십니까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돌아오라 땡땡땡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뭐 이런 생각들 자꾸 왜냐하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외치는 뭐 돌아오라 손석희라던가 뭐 예전에 뭐 돌아오라 MBC 뭐 그렇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것처럼. 마짜님 빼놓고 우리 3명 남자잖아요. 네. 군대 돌아오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로 다시 돌아가라면 어떤? 지금 생각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가 전성기였던 것 진짜? 같아. 군대 때가 진짜로? 전성기였던 것 같아. 그래도 군대는 싫어. 아니 아무런 현역이셨어요? 현역이 현역. 예. 정말 지금 나오니까 더 힘들어. 군대 너무 싫지 않아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돌아오라 땡땡땡으로 꾸며봤고요. 여러분들 한번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또 어떤 게 돌아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 다시 또 돌아오라 다음 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